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 회복은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하며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제시해놓은 초저금리 기조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모두 연설문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접근해서 심대한 지속성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예상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연준은 향후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균형에 맞게 줄일 것이란 연준의 지난번 성명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이후에도 저금리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상승한 15,992.5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03% 높아진 4,191.04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09% 오른 1,819.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도 옐런 의장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발언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23% 상승했고 독일 증시도 크게 오른 2.03%, 프랑스 증시는 1.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매 재고가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월 및 시장 전망치 0.5% 증가를 밑돈 수치입니다. 아울러 도매 판매는 10월과 11월에는 각각 1%, 1.1% 증가했지만 12월에는 0.5% 증가로 둔화됐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재고는 지난해 12월에 0.3%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GDP 산정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GDP 속보치는 3.2%, 2.8%로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하원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채무 한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지난 7일까지 취해진 조치처럼 일정 기간 동안 채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민주당의 채무 한도 적용 중단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만큼 기다렸던 옐런 의장의 발언은 우선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향후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균형에 맞게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방향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의 전망과 비용 등을 감안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초저금리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진 시점이 훨씬 지나서도 계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미국의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실업률보다 더 높은 것임을 시사했고 미국의 노동시장은 아직 회복이 멀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옐런 의장의 저금리 기조와 또 한 번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란 발언 속에 1%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그대로 국내 증시에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는데 초저금리에 대해서 6.5% 실업률이 훨씬 지나서도 계속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옐런 의장의 발언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장이 부정적인 발언, 이런 부분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안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것이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5 이하로 실업률이 들어가도 현재 단기 금리는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 이 메시지를 뉴욕 증시에 줬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이어진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이제 새벽에 현지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관찰을 했는데요. 의원들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궁금한 사안들이 하원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쏟아졌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여부였습니다. 언제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옐런 의장이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차 하원 의원이 질문의 요지를 옐런 의장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의구심 때문에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요. 그래도 자신의 의중은 비교적 꺼내지 않고 이른바 현재 에반스 룰로 표기되는 이 실업률 6.5 이하로 들어가더라도 현재의 단기 금리는 장기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뉴욕 증시에는 호재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978년도에 폴 볼커, 이 전임 의장이었죠. 윌리엄 밀러 전 의장의 뒤를 이어서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에서 폴 볼커 의장이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었는데요. 2월 3일 날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취임을 했고 기존의 비준, 의장 비준을 받는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의장이 된 이후에 옐런 의장이 기존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리고 일부 현재 기사화되는 비둘기파적인 소신이라는 이런 톤들도 있는데요. 정확히 보자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비둘기파라고 표기하기에는 다소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measured step이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현재 보여드리는 부분은 옐런 의장이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화면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의 measured ste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스텝은 이제 보폭을 얘기하죠. measured는 잘 계측된 예정된 수순으로 이를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 100억 달러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수준이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이 스텝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기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초저하 금리 기준 유지도 계속해서 발언했지만 고용지표 하나만으로는 실업률을 분석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잖아요. 계속해서 실업률에 대한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고용과 또 실업률을 함께 잡아야 되고 물가 상승 안정까지 잡아야 되는 옐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잖아요. 옐런 의장이 보는 현재 시각은 기존의 버냉키 의장이 끌고 왔던 그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골자는 크게 변화는 주지 않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현재 끌고 온 정책의 기조도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효과를 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1월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부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원 의원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옐런 의장이 혹한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내용도 질의응답에서는 좀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부분은 FRB의 공식적인 반기통화 정책 보고서의 전문을 이렇게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내용을 질의응답 전에 이 전문을 보고 옐런 의장이 스크립트에 아주 중점적으로 자신의 발언보다는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치중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일부 인사들은 올해 말에 6.3까지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도 현재의 실업률 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렇지만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인준 때 인준 청문회에 나서서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과 자신의 견해가 달라지지 않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만 보면 버냉키 의장보다는 조금 답답했고 노련미 이런 부분은 여전히 버냉키 의장보다는 아직은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소통 문제는 현재 옐런 의장이 숙제로 좀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옐런 의장이 이번에는 신흥국에 대한 코멘트도 했습니다. 신흥국의 위기가 미 경제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흥국을 좀 배제하는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신흥국의 통화 위기를 좀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잘 하셨네요. 네. 두 가지 얘기가 더 나왔죠.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의 통화 불안 이런 부분에 국제적인 쇼크가 있지만 네. 그것이 특히 이제 미국 국내죠. 미국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영향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것이 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뉴욕 증시의 변동성 이런 부분도 아주 잘 관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려 사항으로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그 전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런 언사들을 쏟아냈고 이런 부분에 헤드라인 정도로 해석을 했던 이런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단기 금리가 6.5 실업률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빨리 올리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에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크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 지속 발언과 또 초저금리 유지 발언 속에 뉴욕과 또 유럽이 강한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마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거의 이제 옐런 의장의 입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네. 이상하 선수가 금메달을 따느냐 네. 이거에 맞춰진 것처럼 온통 이제 월가의 주시는 옐런 의장의 입에서 돌출 발언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을 주시를 했습니다만 시장에 부정적 요소를 줄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1.2% 상승한 수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15,994, 16,000선이 이제 거의 회복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1%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1.03% 오른 4,191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11% 올랐습니다. 1,819로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얘기하신 맥락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뉴욕 증시가 옐런 의장의 경기 부양 기조, 통화 정책이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이 버냉키 의장, 전임 의장의 통화 정책 기조를 준용한다는 이런 부분에 환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독일 증시는 2% 넘게 상승을 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도 옐런 효과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뉴욕에서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네요. 부채 한도 증액을 하원 표결에 추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앵커께서 네. 공화당이 좀 전향적 자세로 네. 조금 나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그 맥락은 그렇습니다. 이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네. 퇴직연금, 군인연금을 1년치를 삭감하는 부분을 옵션을 넣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떼어내고 말씀하신 대로 부채 상향 한도의 클린빌만 하원에서 표결 처리를 일단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현재 경제 채널과 워싱턴에서 나오는 현재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 기사 내용,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내용으로 나온 부분은 워싱턴 포스트의 폴리틱, 정치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빠르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는데요. 이 옵션을 넣어서 그 군인연금의 1년치 약 이제 70억 달러 정도가 여기 이제 예산이 할애됐는데요. 이것을 이제 삭감하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부채 한도 상향에 연계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어렵게 되면 이를 떼어내고 부채 한도 상향만 하원에서 표결 처리를 일단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번 주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에서도 뉴욕 증시가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옐런 의장의 발언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 의장의 발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투자금리 유지하고 계속해서 투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먼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뉴욕 시장과 유럽 시장 어제 1%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작하는 출발 시초가에는 좋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사실 또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 이 부분 테이퍼링을 진행을 계속하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발언이 사실 국내 시장에 마냥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라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신흥국의 어떤 금융 불안, 그리고 자금의 빠르게 이탈,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때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냉키와 같은 입장에서 옐런 의장도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정책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속도가, 테이퍼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때마다 신흥국에 대한 금융 불안 현상,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동조를 해서 마냥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진 않나,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볼까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일단 시초가의 상승 출발 이후에 네. 양봉을 내느냐, 음봉을 내느냐 이 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뭐 지수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뭐 한 0.5% 이상 어제 뭐 야간 선물 옵션 끝난 지수대를 보면 충분히 한 0.6에서 0.5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양봉을 내면서 1940까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또 음봉을 내면서 시초가의 상승폭을 또 반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시장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봉을 본 후에 그 다음 1940, 또 1950까지 치고 올라갈 힘이 되는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장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탑3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일장을 움직였던 핫 이슈였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외국인이 연기금 매수 속에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가 미미했고요. 또 외국인의 큰 매수 속에 삼성전자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13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죠. 갤럭시 S5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1900 초반 네. 그리고 1900 하단에서는 연기금과 투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일단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과 연기금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시장, 어제 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도 뉴욕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의 수급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같이 외국인과 과연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향후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 추세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정 부분 또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지 그 부분이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결국 어제 시장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 내내 아마 사실 제 생각엔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네. 지수가 빠질 때는 또 싸늘하게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위주로 돌변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든 기관의 매도가 나오든 또 120만 원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다행히 시장의 상승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1,4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130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있을 갤럭시 5 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런 신제품 효과가 사실 그렇게 주가에 계속적으로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마 반짝 효과 내지는 일정 부분 저가 매수 유입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장 초반부터 중국의 전기차 지원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 출발을 했고 일부 종목들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좀 밀리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하루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2015년까지 또 연비 규제 1리터당 17kg 이상을 내야 된다라는 규제도 내년부터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그와 맞물려서 또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중국에서 또 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상 전기차 시대를 빨리 열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전기차의 테마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어제 시장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었습니다만 전기차 관련주가 가장 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옐런 발언에서 시작한 글로벌 증시의 훈풍 그대로밖에 오늘 국내 증시의 강한 상승 기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일 옵션 만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현재 지수는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현재 백어데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0억 넘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오늘 분위기도 아마 상승 출발 이후에 결국 수급이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은데 일단 백어데이션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매물 출회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프로그램 매물 압박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가 물론 이번 옵션 만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또 하방 베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만기를 염두를 해두지 않고 다음 만기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포지션을 짜놨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옵션 만기까지는 크게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결국 시장의 분위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거기에서도 중소형 홀딩스 주식,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형주의 지주회사가 중소형주에는 홀딩스라는 주식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진 홀딩스, 그리고 노르 홀딩스, KC 그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최근에 2, 3일간, 일주일 아니면 한 1월 들어서 그리고 2월 초까지 거의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2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홀딩스 주식의 재평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오버슈팅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시초가 상승 출발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계속 대형주, 이제는 대형주가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 오늘까지 올라가면 1940까지 올라오면 부담스러운 지수대 육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또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 현상 아니면 중소형주까지도 부담이 되면서 또 음봉을 낼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아직까지 기대감이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중소형주에서는 중소형 홀딩스 주식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글로벌 증시 훈풍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이 좀 더 이어지고 꽃샘 추위라고 하죠. 그 2월 달에도 아직까지 상당히 추운 기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기운이 함께 할수록 길거리에 유난히 줄어든 바로 자전거 인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자전거에 대한 열풍이 뜨거웠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겨울이 길어지자마자 자전거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또한 주가가 크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4분기에는 실적적인 분위기까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와닿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주식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꽃샘 추위가 다시 물러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22,5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고 어제도 4.9%가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양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언덕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도 똑같은 패턴이었죠. 두 번의 언덕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가 크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금 4분기에 또다시 적자 전환이라는 소식이 듣겼다는 거죠. 자, 적자 전환. 삼천리 자전거가 적자 전환이라면 다른 여타의 중소형 자전거 업체들은 어떨까요? 더욱더 힘들다는 거겠죠. 아무리 비수기라는 성격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래도 적자 전환은 너무하지 않냐라는 게 바로 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 대한 점유율은 40%대를 육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을 따라가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삼천리 자전거 그리고 참 좋은 레저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거죠. 자, 선진국에 대한 어느 정도 보급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요 국가들의 자전거 보급률 현황인데요. 제가 앞서서 선진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8.3%까지 나타나고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87.3%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유럽은 원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본 같은 아시아권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67.8%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5.7%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인 것은 확실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정부 정책이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5천억 원의 금액을 들여서 2016년까지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에 대한 인구를 활성화시키면서 또 다른 녹색 성장 에너지를 연출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가 비수기임에도 이렇게 적자를 전환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글로벌 주요 자전거 업체들의 PER 밴드인데요. 현재 보시면 자이언트라든지 아니면 시마노 같은 급두체들 같은 경우에는 23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고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실적 자체가 2014년에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16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평가도 2014년의 예상 전망으로는 저평가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바닥에 적자 전환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실적 자체를 어떻게 믿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현재는 그러면 몇 배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삼천리 자전거의 실적 대비해서 PER 밴드는 현재 27.8배 수준으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입니다. 자, 글로벌 업체들이 23배입니다. 하지만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27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실적 자체가 좀 더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바로 중국에서도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당분간은 하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옐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초저금리를 비롯한 현재의 테이퍼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만 초저금리는 6.5% 실업률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서 계속해서도 긴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고, 장기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시사했더라고요. 일단 테이퍼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인정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시적인 고용의 악재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절적 요인으로 일단 치부를 했죠. 그 상황에서 일단 옐런이 어저께 그 발언을 하고도 주가가 강하게 오른 것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 또 하나는 테이퍼링을 하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또 옐런 의장의 어떤 그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정확하게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다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도 그 옐런 입장으로서는 자기 의지를 표현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FRB의 어떤 뷰가 깨지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강력한 언급을 하면서 현재의 정책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들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 고용과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해서 이때까지 통화 정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하락을 해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배제될 소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완전 고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어필됐다라는 것은 옐런이 처음부터 시사했었던 부분들, 완전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시장의 하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것은 결국 추가적으로 지표가, 일단 지표에서 고용이 일시적으로 계절 요인에서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역시 그 테이퍼링을 축소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어저께 제가 본 그 옐런의 발언을 보면 좀 확신에 차 있는 거. 현재 경제가 완만하게 전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고용지표는 일시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이 지표를, 넘겨짚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신중함도, 시장에 내포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하락을 일단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가져가지 않는 그런 방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6.5% 밑으로 가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위기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일단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옐런의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 결국 그 완전 고행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실업률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업률 외에 다른 지표도 더 참조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쓴 걸 봤을 때는 향후 새로운 지표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고용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업률 하락을 중요한 이슈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옐런의 발언이었습니다. 미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더라고요. 두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재 미국 증시의 불안정성은 미국 경제의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테이퍼링 함으로 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과거 연준 의장들의 모습을 보면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그 상황을 좀 연출했던 것이 좀 많았었는데, 옐런은 오히려 이제 이것을 시장과 동떨어지게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테이퍼링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라고 좀 판단이 쓰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어저께 옐런이 이 테이퍼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에 연계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오히려 시장과의 연계성을 두는 모습을 뒀고, 그렇지만 결국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투자가들한테 각인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미국이 어저께 한 1.2% 올랐는데 사실은 그 어저께 테이퍼링 외에도 재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부 부채 상환 문제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하루 이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또 지나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이런 옐런이라든가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당일날 반응과 그 다음날 반응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또 해내는 데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간의 뉴스를 해석하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오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옐런 의장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만 보기도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옐런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과 주식 불안의 어떤 큰 위험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주식시장이 나빠지면 테이퍼링에 대한 그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테이퍼링과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 쪽으로 무게를 좀 실어줬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정부제 상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면서 오히려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같이 끌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옐런 의장은 악재를 다시 한번 끄고 싶었을까요? 신흥국에 대한 코멘트도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어집니다. 옐런 의장은 신흥국 위기 등이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 신흥국 통화 위기에 좀 안정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불을 지피게 될까요? 저는 그 신흥국 위기를 약간 음모론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신흥국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좀 봤었는데, 이 옐런이 신흥국 위기가 미국 경기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리죠.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면 그 부메랑은 분명히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만 혼자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해석해보면 지금 신흥국의 위기는 조작됐다거나 뭐 조장됐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결국 신흥국 위기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큰 위협이 일단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신흥국이
위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선진국과 신흥국가 사이에 그 어떤 그 저평가 국면을 보면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로 40% 정도 저평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선진국이 30%로 오를 때 신흥국은 마이너스 5%가 된 상황이 됐죠. 제가 왜 신흥국 위기를 큰 위험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외환보유고라든가 뭐 환율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문제, 1998년도에 아시안 위기 때도 외환보유고 문제를 지금은 거의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 정도가 돼 있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3-4번 뭐 이런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은 갖췄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신흥국의 위기가 미국의 큰 위협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큰 위협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흥국 위기는 약간 조장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이 부분을 간파한 옐런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 위기와 또 미국 경제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지만 지금의 신흥국 위기는 조장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옐런 의장의 정책 지속성 발언, 또 부채 한도 상한 문제 해소, 이렇게 뉴욕 증시 훈풍을 오늘 국내 증시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옵션 만기가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들어서 옵션 만기, 정말 좋은 시점 옵션 만기 너무 안타깝다. 전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장은 이번에는 그래도 만기날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좋은 시점에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옐런의 어떤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든가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완전 고용을 얘기하면서 실업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해주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내장은 이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오늘 우리나라도 역시 상승의 기로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시겠지만, 남북한의 어떤 최고위급 회담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어저께 늦게 뉴스를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결되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대사가 시작이 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지난번 제가 1998년도에 34거래를 매수한 다음에 4개월 조정 주고 최고가를 치러 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2월 달에 4개월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추세적으로도 시세 출발을 할 만한 그런 공간에 있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옵션 만기가 시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두 여인으로부터 들려온 즐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